민수 씨, 오늘은 오래 있어요. 급하게 말고 천천히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침대 위로 눕혔다. 그날 우리는 긴 낮을 함께 불태웠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숨결은 수없이 맞닿았다. 안녕하세요. 황혼 이그늘집 오늘의 사연.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던 남자 우연히 아내의 친구와 만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강남 조용한 오후의 카페. 햇살은 투명한 유리창을 타고 내려앉아 내 테이블 위에 잔잔한 그림자를 그려놓고 있었다. 나는 김민수 57살.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쓸쓸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흘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때 민수 씨? 낯익은 목소리에 돌아본 자리엔 소영 씨가 서 있었다. 은정이 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둘이서 마주 앉아 본 적 없는 여자. 소영 씨? 이런 데서 뵙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혼자 계세요? 예, 그냥. 바람 좀 쐬러요. 안 사람은 집에 있고요.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저, 혼자 있기도 그래서 그런데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두근거림이 커피 향보다 먼저 가슴속에 들어왔다. 소영은 라떼를 마시며 웃었다. 민수 씨, 예전보다 더 젠틀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은 지 오래됐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처음엔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쓸데없는 생각도 많아져요. 저도요. 아이들 다 커서 나가고 집에 혼자 있으면 가끔 미쳐버릴 것 같기도 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 끝엔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때 내 눈이 그녀의 왼손을 스쳤다. 결혼 반지가 없었다. 남편분은 요즘 어떠세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털어놨다. 작년에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머릿속이 이상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보다 웃을 때도 자꾸 소영 씨가 떠올랐다. 그 쓸쓸한 미소, 손끝에 닿을 듯한 향기. 그리고 다음 주 나는 또 그 카페에 갔다. 진짜 우연인 척 일부러. 그리고 그녀도 거기 있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또 뵙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날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외로움, 은정이의 기억, 이혼의 아픔, 그리고 나의 허전함과 아내와의 무미건조한 대화들까지.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그녀가 물었고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다.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건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이었다. 아니,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라떼를 마시고 있었고, 나도 같은 시간에 같은 이유로 그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날이 좀 흐리네요. 소영 씨가 말했다. 예,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다. 우산 있으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작게 웃었다.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비 맞는 거 가끔은 좋아요. 그 순간 왠지 모를 전율이 스쳤다. 그녀는 여전히 여자였고 나는 남자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근처에 괜찮은 전시회가 하나 열렸던데 가보셨어요? 소영 씨가 말을 꺼냈다. 아니요, 못 봤네요. 그럼 지금 같이 가보실래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 전시회장으로 향했다. 미술관. 사람은 드물었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보다 서로의 옆모습을 더 많이 바라봤다. 이 그림 이상하지 않아요? 소영 씨가 갑자기 멈춰섰다. 검은 배경에 서로 등을 맞댄 남녀가 그려진 추상화였다. 가까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나는 한참을 멈춰 있었다. 우리가 그런가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소영 씨는 내 쪽을 바라봤다. 민수 씨, 왜 저한테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그녀의 눈동자에 나도 갇혔다. 망설임도 계산도 없이 나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순간 그녀가 움찔했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이 내 손을 감싸왔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전시회가 끝나고 나오던 길,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폈고 그녀를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좁은 우산 속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닿아 있었다. 민수 씨 오늘 이상한 하루네요. 그럴까요? 전 그냥 좋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때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다. 나는 미치도록 키스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이 감정이 어디로 흐를지. 단지 아직은 입을 맞추지 않았을 뿐이다. 세 번째 만남. 이젠 더 이상 둘 중 누구도 우연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익숙한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도 아무렇지 않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니요. 아직요. 그럼 저희 집 근처 괜찮은 파스타집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와인 한 잔, 샐러드, 그리고 크림 파스타. 별것 없는 식사였지만 그녀의 미소가 곁들여지니 모든 게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민수 씨는 그녀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생각보다 말이 없으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을 마시는 그녀의 입술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식사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집에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근처라서 금방이에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기엔 선을 긋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소영 씨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단정했고 따뜻했다. 책장에는 소설책과 에세이들, 창가엔 작은 난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커피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깐만요. 금방 끓일게요.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고요한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그녀가 커피잔 2개를 들고 나타났다.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 고개를 살짝 숙인 그녀의 목덜미가 참을 수 없이 눈부셔 보였다. 조명이 좀 밝죠? 전 약간 어두운 게 좋아서. 그녀는 테이블 옆 스탠드를 켰고 거실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로 바뀌었다. 좋네요. 이 조명 아래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살짝 웃었다. 그런가요?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고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소영 씨.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숨결 위로 입술을 맞췄다. 그 첫 입맞춤은 모든 걸 잊게 했다. 은정의 이름도, 이성이란 말도,
그녀의 숨이 내 목덜미를 타고 내렸다. 손끝이 어깨를 감고 두 개의 심장이 조용히 겹쳐졌다. 괜찮아요. 오늘만은 그냥 이대로 있어줘요. 그녀의 말은 아주 작고 떨렸지만 확고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 옆 조명이 꺼지고 난 뒤에도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봄은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잡은 손을 놓지 않는 방식, 헤어질 때의 침묵조차. 이젠 우연이란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분명히 선 하나를 넘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 오후 3시 다시 그 카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네요. 소영 씨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이제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져요. 카페는 그저 시작점이었다. 우리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커피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자리를 떴고 차를 타고 강변을 향해 달렸다. 한강 근처 조용한 모텔. 너무 낙지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적당히 익숙하고 안전한 곳. 긴장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물었다. 조금요. 근데 이상하게 설레요. 저도요. 방 안은 조용했고 햇살이 살짝 스며드는 창가가 있었으며 흰 침대 시트 위로 먼지가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말없이 코트를 벗었고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이번에는 어제의 떨림도 없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몸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갈망이 모든 걸 이끌고 있었다. 입술이 어깨에 닿고 손끝이 허리를 훑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옷은 바닥 위로 내려앉았다. 민수 씨, 오늘은 오래 있어요. 급하게 말고 천천히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침대 위로 눕혔다. 그날 우리는 긴 낮을 함께 불태웠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숨결은 수없이 맞닿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만났다. 소영 씨는 달력을 펴놓고 그 시간을 비밀의 약속처럼 동그라미 쳤고 나는 그날만은 어떤 약속도 만들지 않았다. 어느 날은 모텔, 어느 날은 그녀의 집, 어느 날은 차 안 뒷좌석. 세상의 모든 공간이 우리 둘만의 은밀한 장소가 되어갔다. 하지만 모든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수 씨, 우리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거 맞죠?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렇지만 당신을 멈출 수가 없네요. 목요일 오후 3시. 이젠 익숙해진 시간. 우리는 또다시 한강 근처 모텔, 익숙한 방 안, 하얀 침대 위에 있었다. 오늘 민수 씨 뭔가 달라요. 소영 씨가 장난스레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아직도 당신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떨려요. 그녀는 웃으며 내 목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눕혔다. 우리는 말없이 그러나 더욱 깊게 서로를 탐했고 부드럽게 맞닿았다. 그 순간 진동음이 울렸다. 탁자 위에 올려둔 내 핸드폰.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다. 집사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나는 그대로 굳었고 소영 씨는 숨을 멈춘 채 나를 바라봤다. 받아야죠. 소영 씨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여보. 내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없어.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 왜? 아니, 그냥 갑자기 민수 씨 생각나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전화하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 나도 생각났어.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소영 씨는 등을 돌린 채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나도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 아내와 마주 앉았다. 오늘은 좀 늦었네. 은정은 별 의심 없이 물었고 나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하지만 그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영 씨의 체온이 내 팔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불을 덮으며 돌려 말한 그 말. 받아야죠는 계속해서 내 귓가를 맴돌았다. 그 주 우리는 또 만났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민수 씨,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왜요? 그냥 당신 곁에만 있고 싶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나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욕망보다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 그날 이후 소영 씨는 연락이 없었다. 목요일 오후 3시. 언제나처럼 익숙한 카페에 나와 앉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커피가 식어가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몇 번이나 썼다 지우길 반복했다. 괜찮아요? 어디 계세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 단 한마디도 보내지 못했다. 이틀 후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소영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며칠 전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어. 원래 그의 그렇게까지 무기력한 성격 아니잖아. 근데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민수 씨,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아내의 눈빛에서 낯선 경계심을 느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소영 씨의 SNS 계정을 열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활발했던 계정은 이제 고요히 멈춰 있었다. 그녀는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나를 피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가 있었다. 늘 앉던 창가 자리, 그 자리에 말없이 앉아 라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알아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그제야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눈가엔 지친 빛이 서려 있었다. 민수 씨, 우린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당신은 돌아갈 집이 있고 나는 은정 언니가 있어요. 그걸 지금에서야 말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니요.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 들은 거죠. 그날 우리는 키스도 하지 않았다. 손도 잡지 않았고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았다. 그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등지고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봄이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3시 습관처럼 카페 문을 밀었다. 나는 아직도 어쩌면 기적처럼 그녀가 다시 앉아있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소영 씨가 아니었다. 은정이었다. 내 아내.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네요,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아래로 무언가 단단하게 깔려 있었다. 여긴 어떻게? 나는 애써 침착하게 묻고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 매주 목요일마다 당신이 앉는다는 거 소영이한테 들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언니 미안해요. 그녀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애 며칠 전 내게 연락했어요. 모든 건 말 못했지만 내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은 그녀의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은정이 물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 나는 입을 떼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 우연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젠 내가 일부러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울더라. 내게 말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나도 미안해. 그 순간 아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민수 씨, 그 사람 좋아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대답이었다. 우린 지금 어디쯤 온 걸까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은정은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커피잔을 밀어냈다. 여기요. 당신이 매주 목요일마다 앉던 자리. 이제 나도 한번 앉아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소영 씨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다. 그녀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목요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나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소영 씨, 그녀에게서 오랜만에 온 메시지였다. 언니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저 떠나요. 서울에선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문자 한 줄이 심장을 그대로 내려앉게 했다. 손가락이 떨렸고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나는 그녀의 아파트 앞으로 갔다. 밤새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혹시나 불이 켜지지 않을까 무의미한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 그러다 아침 해가 창백하게 떠오를 무렵 1층 문이 열렸다. 여자 하나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모습. 소영 씨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차에서 내렸다. 소영 씨. 그녀가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그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왔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그냥 이대로 보내기 싫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우린 처음부터 잘못이었어요. 알아요. 근데 그 잘못이 너무 따뜻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섰다. 붙잡지 마세요. 이제라도 멈춰야 하니까요. 당신은 돌아가야 해요. 아내에게, 가정에게. 그녀는 나를 지나쳤고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발끝 하나 내디딜 수 없는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택시가 출발하고 그녀는 마지막 창밖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입술을 움직였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차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정말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SNS도 모든 기록이 한 계절의 흔적처럼 사라져갔다. 나는 그날 이후 목요일 오후 3시에 카페를 찾지 않았다. 그 시간은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영 씨가 떠난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녀와의 모든 흔적은 봄날 벚꽃처럼 흩날려 사라진 듯 했지만 어떤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이제 목요일 오후 3시에 카페에 가지 않는다. 그 시간에는 일부러 회사 사람들을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식탁 앞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당신 소영이 많이 좋아했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입술이 굳고 목이 마르고 숨이 턱 막혀왔다. 대답하지 못하는 내게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애가 내게 울면서 털어놨을 땐 내가 다 틀린 줄 알았어요.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만 들었다. 근데 민수 씨, 아내는 조용히 내 쪽으로 의자를 끌어당기더니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그 애를 붙잡지 않았다는 거
나는 알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애는 갔고 당신은 여기 남았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질책도 없었다. 그저 지치고 오래된 사랑에 잔잔한 파동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어디서 만났느냐, 언제부터였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같은 것들. 그저 조용히 나의 외로움을, 자신의 무심함을,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다. 어쩌면 진짜 봄은 지금부터였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퇴근 후 현관 앞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 흰색 종이봉투 위에 흘려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소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가 다녀갔다는 흔적은 없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노란색 편지지 한 장. 그녀의 손글씨가 내 심장을 또다시 꿰뚫었다. 민수 씨에게 이 편지를 쓸까 말까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보내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저거는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마주 앉던 그날 당신이 커피잔을 들던 손이 참 떨리고 있었던 거. 사실 저 다 봤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그래서 말 걸었고, 그래서 자꾸 눈을 마주쳤고, 그래서 그렇게 엉뚱하게 사랑하게 됐어요. 은정 언니한텐 평생 미안할 거예요. 하지만 민수 씨, 당신과의 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여자가 된 느낌, 다시 설렐 수 있다는 믿음. 당신이 내게 준 감정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했어요. 떠나서 다행이에요. 우리 둘 다 그 계절 안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 벚꽃이 흐드러질 때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냥 미소 지어주세요. 그럼 저도 어딘가에서 같은 미소로 답할게요. 사랑했고 그래서 이젠 보내요. 소영드림. 나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작은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의 온기가 이 글자마다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따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면 그 편지를 꺼내 읽는다. 그건 어떤 아픔도 아니고 부끄러운 과거도 아니고 단지 잠시 지나갔던 황혼의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시간은 어느새 1년을 돌아 또다시 봄. 동네 공원 벚나무 아래에는 작년과 똑같이 분홍빛이 피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만 오늘만은 꼭 다시 읽고 싶었다. 편지를 덮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그 편지 읽고 있었어요? 아내 은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나도 이제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요? 당신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아직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녀의 손이 참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맞잡았다. 우리 올해는 어디든 떠나볼까요? 그녀가 말을 꺼냈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여행 일정을 짰다. 강릉 바다,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남해벚꽃길. 우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계획했다. 여행 가방을 함께 싸며 아내가 내게 물었다. 민수 씨는 말이죠. 지금 행복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내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봄을 맞았다. 소영 씨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짧지만 진심이었던 계절은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침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해의 바닷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은정과 나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말이 없어도 우린 알고 있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민수 씨, 응?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시 처음처럼. 은정은 웃었다. 그 미소는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아내의 진짜 얼굴이었다. 나는 당신이 다시 나를 바라봐줘서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도록 숙소 테라스에 앉아 불 깨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체온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조명이 꺼지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방 안. 나는 그녀를 천천히 안았다.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깊은 온기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 어디 안 가요. 당신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의 이불 속엔 조용한 믿음 하나가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해 봄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아내였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리고 우린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년의 연인이 되었다. 소영 씨는 떠났고 그 계절은 지나갔지만 그 경험은 우리를 더 깊게 만들었다.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한 번의 흔들림, 그리고 그 끝에 마주한 진짜 사랑의 의미. 그건 욕망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택했다. 진짜 봄은 지금부터였다.